70세 베이글 명장의 마지막 도우, 배신과 상실의 끝에서 피어난 뉴욕의 뜨거운 기적과 유산. 1점 차가운 현실, 무너진 삶의 터전, 죄책감과 고독의 무게. 나의 이름은 김태웅. 나의 일생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개의 대륙, 그리고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70년의 삶, 그중 가장 뜨겁고 생생했던 3년의 기억은 아련한 뉴욕의 냄새로 박제되어 심장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청년 시절, 나는 꿈을 쫓아 미국 땅을 밟았고 유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유명한 뉴욕 베이글 베이커리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밀가루를 만지던 그 3년은 내 평생을 바친 한국의 회사 생활, 30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그 노력의 대가인 노후 자금을 믿고 편안한 여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퇴직 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곳에 투자했던 돈이 치밀하게 짜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나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확인한 통장 잔고는 차라리 잔고가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마이너스 통보였습니다. 그 충격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좁은 거실을 서성이며 손에 쥔 약봉지를 떨었고 그 고통스러운 신음은 내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후유증으로 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노후, 자금 때문에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평생 짊어질 빚을 남겼습니다. 넓은 아파트의 모든 가구는 나를 향해 침묵의 질책을 퍼붓는 듯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볼 때마다 머리를 숙였고 나의 어깨는 펴지지 않는 죄인의 어깨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아들은 대출 이자와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 딸은 육아와 맞벌이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와서 내 손에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쥐어주거나 싸구려 내 한 벌을 사다 주었지만 나의 시선이 그들의 힘든 삶에 닿는 순간 나는 차마 그들에게 도와달라는 말 대신 걱정 말라는 거짓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70세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내에게 진 부채를 갚으려는 숙명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시간은 텅 빈 광야처럼 느껴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하며 전기세와 수도세,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 면접에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는 차가운 답변과 함께 거절당했고 나의 존재 가치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나는 그저 느릿하게 의미 없이 동네 골목길을 걷는 노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절박하게 찾는 구직자였습니다. 이 멈춰선 발걸음 곰팡 내 나는 빵집에서 발견한 희미한 불씨. 그날도 나는 고독과 궁핍,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설 때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빵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베이커리. 나는 혹시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청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이 없었고 진열대에는 빵보다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빵집 안에서 풍겨 나오는 상한 이스트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이 가게 역시 곧 문을 닫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카운터를 지키던 젊은 사장 민수는 땀에 절은 앞치마를 두르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나의 구직 제안을 듣자 낡은 계산기를 덮으며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금은 새로 사람을 쓸 여력이 전혀 안 됩니다. 가게 상황이 영 좋지 않아서요. 이번 달 임대료도 겨우 맞췄습니다.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제가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베이글이 매번 실패해요. 다른 빵들도 겨우 팔지만 베이글은 제가 뉴욕에서 먹었던 그 쫄깃한 식감을 도저히 재현할 수가 없어요. 만들 때마다 딱딱하고 퍽퍽해서 아무도 사가지 않으니 이젠 포기해야 하나 싶습니다. 나의 시선은 진열대 구석에 고정되었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하며 제대로 부풀지 못한 채 찐득한 밀가루 덩어리처럼 보이는 베이글 몇 개. 그 실패작들은 아무도 사가지 않아 굳어버린 채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젊은이. 나는 다시 말을 꺼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40년 전 뉴욕에서의 기억이 회색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나의 손끝이 그 차가운 덩어리를 만져보지 않았음에도 나는 직감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낡은 기억의 창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베이글은 겉모양이 꽤 단단하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시나요? 그리고 그때 물의 당분 비율이나 온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옛날에 아주 잠깐 뉴욕에서 베이글을 만드는 일을 도운 적이 있어서 말입니다. 아마 3년 정도였던가요. 지금 이 베이글은 그때 내가 봤던 것과는 뭔가 핵심이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말은 확신에 찬 전문가의 선언이 아니라 아직은 불안정한 기억에 의존한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장 민수에게는 그 뉴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르신, 뉴욕의 맛을 재현하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실패해요. 혹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재료 비용이라도 드릴게요. 어르신의 옛 경험을 살려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함께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절박한 눈빛과 나의 마지막 기술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청은 나의 구직 활동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진 빚,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을 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기억이라 장담은 못하네. 우리 같이 부딪혀 봅시다. 그날 나는 민수의 손에서 낡은 앞치마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아내의 기억이 담긴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3점 고통스러운 기억 더듬기 거듭된 실패의 심연과 40년 만의 기적적인 재림. 그날부터 나는 우리 동네 베이커리의 임시 기술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억은 생각보다 더 녹슬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잔인하게 실패했습니다. 매번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댔지만 뉴욕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손동작과 기술은 40년의 세월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옛날 기억이 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나에게 뉴욕 베이글 제법을 물었지만 나의 대답은 단편적이고 모호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긴 해야 하는데, 그때 물에 뭘 넣었더라. 당분은 설탕이 아니라 몰트 시럽이어야 해. 그런데 비율이
우리는 내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베이글을 구웠고 결과는 매번 참담했습니다. 실패한 베이글의 반죽은 생명을 잃은 찰흙 같았고 오븐에서 나오면 딱딱한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민수는 아까운 재료를 버려야 했고 나는 귀중한 생계 자원을 허투루 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사기꾼의 차가운 눈빛과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번갈아 나타났고 나는 내가 이 빵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 아내에게 속죄할 기회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다시 좌절감이 스며들었고 나는 내가 헛된 희망을 준 것일까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손에 쥔 반죽을 바닥에 내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군, 미안하네. 안 될 것 같아.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어. 괜히 자네에게 희망만 주고 재료만 낭비했네. 이만 그만해야겠네. 민수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의 그 뉴욕 이야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저는 영원히 이 베이글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억이 아닌 몸이 기억하는 것을 믿어봐 주세요. 그의 절규는 나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뉴욕의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반죽을 치던 젊은 나의 손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스트를 물에 녹이는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반죽을 치대지 않고 뉴욕 장인의 방식대로 특정 각도로 접어서 쉬게 하는 방식을 쓰려 했습니다. 그때 온몸의 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섬광과 함께 40년 전 장인의 거친 영어 억양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Don't kill the yeast, young man. The water must be 83. And fold it. Don't press it. Fold it so the dough breathes. 동시에 나의 늙은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의 결을 살려서 숨을 쉬게 하는 듯한 그 접는 방식, 그리고 끓는 물에 넣는 과정. 나는 물 온도를 재는 온도계를 뚫어지라 노려봤습니다. 민수가 타이머를 누르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90초가 아니야. 정확히 83도 물에서 85초, 물에서 꺼낼 때 반죽이 숨 쉬는 소리가 나야 해. 그게 바로 껍질의 마법을 결정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븐 문이 열리고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는 40년 전 뉴욕의 새벽 냄새 그대로였습니다. 겉은 짙은 갈색으로 바삭하게 빛나고 속은 쫄깃하게 탄력을 머금은 완벽한 베이글이었습니다. 겉껍질을 살짝 눌러보자 탄력 있게 다시 튀어나오는 그 감각. 민수는 베이글 하나를 들고 입을 틀어막았고 나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의 기술이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 절박했던 노인의 승리였습니다. 4점. 뉴욕의 옹기 태웅과 민수, 그리고 영원한 유산. 다음 날, 민수는 베이글 앞에 나의 이름과 사연을 담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70세 김태웅 선생님의 정통 뉴욕 수제 베이글. 소문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입소문의 파도. 베이글의 쫄깃함과 고소함은 사람들의 미각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건 아침 식사가 아니라 보약이라고 극찬했고, 특히 크림치즈와 훈제 연어를 곁들인 우리의 베이글은 인생 베이글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베이글을 사기 위해 옆 동네, 심지어는 다른 시에서까지 찾아왔고, 아침 줄은 베이글을 향한 열정적인 구도자들의 행렬처럼 질서정연하게 늘어섰습니다. 2단계 언론의 집중과
신뢰의 증명. 결국 저녁 공중파 뉴스에서도 인생 2막 70세 베이글 명장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가게에 설치되고 조명 아래서 PD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비원 면접에서 거절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성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늙었다고 거절했던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나의 진짜 가치, 이 손의 기술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의 솔직하고도 dignified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3단계 공동 운영과 브랜드의 탄생.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줄은 마치 명절 귀성길처럼 늘어섰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곧 나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를 가게의 공동 운영자로 임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가게의 영혼입니다. 이 성공은 선생님의 인생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의 이름과 민수의 이름을 나란히 건 새로운 회사 이름은 태웅과 민수의 뉴욕 베이글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베이커리를 본점으로 삼아 신속하게 첫 번째 지점을 인근 번화가에 냈습니다. 지점 개업식 날, 내가 흰 장갑을 끼고 리본을 자르는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대신 나의 손으로 번 돈으로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돈으로 아들의 대출금 일부를 갚아주고 딸에게는 손주들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돈을 받는 자식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고 돈을 주는 나의 가슴은 40년 만에 떳떳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가게로 출근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나누는 민수와의 대화는 텅 비었던 나의 노년에 새로운 의미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태웅과 민수의 뉴욕 베이글은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두 세대의 연대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 구워낸 베이글의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가게에 가득 찼을 때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아내의 희미한 미소를 느꼈습니다. 태웅 씨, 그 냄새 참 좋네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빵 레시피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도 멈추지 않고 타오르는 삶의 불씨였으며 절박했던 생존의 기로에서 얻은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이 불씨를 민수에게 전해주며 오늘도 베이글처럼 쫄깃하고 탄력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아침을 맞이합니다.